네, 이번에는 제가 하도 그 앞에 있는 PD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10월에 그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라고. 여기 보면 12명의 학생들, 그러니까 인서울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이제 서울대부터 연고대 뭐 쭉 있겠죠. 저 밑에 이제 뭐 동덕여대, 숭실대, 동덕여대 뭐 이렇게. 이곳에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를 이제 비교한 거죠. 비교해보고 평가해보고 하다 보니까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한 아이당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록하는 사람은 총 한 36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에 12명, 2학년에 12명, 3학년 12명 이렇게 따지면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국어 선생님이 가장 잘 쓸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국어 선생님이 좀 더 잘 쓸 수는 있겠지만 쓰는 내용이나 쓰는 평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임팩트 있게 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이제 그렇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하면 정성적 평가 방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성적 평가 방법이 뭐냐? 결국 글이죠, 글. 그러니까 문장으로 이 아이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가한다 그랬죠. 문장으로 이 아이를 평가해서 선생님이 쓴 기록이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등급이 낮은 아이일수록 사실 기록이 없거나 사실 기록만 있겠죠. 근데 공부를 잘한 아이고 그 아이가 열성을 보이고 열정을 보였다면 당연히 아이가 매우 우수하다. 아이가 이러이러한 면에서 매우 탁월하다. 라는 내용이 써져 있을 겁니다. 그거를 보니까 여기에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대학 레벨별 역량평가 키워드, 즉 인서울대학에서 인서울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이라면 꼭 들어갈 키워드가 있더라. 그 키워드라고 하면 단어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학습 태도, 자료 정리, 봉사, 원만한 대인관계 뭐 이런 내용이 있겠고요. 인서울 20위권 내지는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지적 호기심, 자료 분석, 비교 분석, 대안 제시 능력, 발표력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인서울 5개 대학, 뭐 여기서 말은 5개 대학이지만 실제로는 한 10개 대학 정도 되겠죠.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 다음에 뭐 포스텍, 카이스트, 뭐 이렇게 따지면 한 10개 대학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대학들에 들어간 합격한 아이들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꼭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 반드시 있더라. 라는 내용이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 효과적인 학습 습관, 논리적이고 분석하는 능력, 창의적인 발상, 창의적인 아이디어, 비판적 사고력, 분석적 사고, 이런 영어 의사소통 능력, 책을 읽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 등등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들이 있더라. 근데 이것은 제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고 평가한 내용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동사표현법도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학부를 가리는 대학 레벨별 동사표현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제가 수준이 그러니까 1등급에서 9등급의 아이를 선생님들은 평가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등급으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냉정히 말하면. 어쨌든 선생님들은 아이들마다 어떤 평가를 하는 거죠. 뭐뭇을 했다, 뭐뭇을 배웠다, 뭐뭐를 보였다, 뭐뭐를 정리했다. 이런 뭐 이것을 파악했다, 뭐 이것을 탐색했다. 이런 내용들은 주로 인서울대학에서 보는 표현들이고요. 아까 제가 두 번째로 언급했던 20위권 대학과 국립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동사가 이렇게 끝나죠. 우수하다, 우수함, 제시함, 충분함, 돋보임, 조율함, 발표함, 설명함,
뭐뭐를 도모함, 비교함 이런 식으로 써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인서울 5개 대학, 즉 최상위권 대학들의 아이들 거에는 학교생활 기록부가 끝맺음 단어가 무엇으로 끝냈을까요? 뛰어남, 탁월함, 토론함, 발휘함, 인상적인, 분석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법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표현법이 나왔다가 아니라 이런 표현법을 구체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역량을 평가한 거거든요. 이 평가에 따르면 같은 활동이어도 다른 표현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보면 수업 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수업에 대한 태도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우리 학부모님들 생각에서 어떤 아이가 제일 우수한 아이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업에 열심인 아이, 수업에 적극적인 아이, 수업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아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업에 열심히 하고 적극적인 아이,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는 아이,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고 필기를 잘하는 아이,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고 필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 아이.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떤 아이가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맨 나중에 읽어드린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고 필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 아이. 만약에 이 아이가 그러니까 성적은 낮아도 모든 수업에서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아이였다면 당연히 이 아이는 적어도 정성적 평가 방법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가장 우수한 아이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고 적극적인 거가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평가는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있겠죠.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수업 태도가 불성실하다면 이 아이는 대학에서 선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기록을 해줄 때 이 아이는 우수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설령 매우 기분이 언짢은 아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그렇게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살짝 디스하는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도 그 다음 수업이나 그 다음 학년도에 같은 수업을 받았을 때 아까처럼 그렇게 우수한 게 표현되어 있다면 이 아이는 매우 우수하고 탁월함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오히려 그 앞에 부분에서 잘못했던 또는 약간 부족했던 부분을 완전히 만회한 아이로 오히려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우리 회사에 전화를 해서 무슨 뭐를 우리 아이가 어떠니까 좀 뭐를 좀 봐달라 내지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가끔 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학교 생활 기록부를 굉장히 많이 봐왔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제가 책을 쓴 것처럼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처럼 이렇게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을 수준별로 한꺼번에 정리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도출되어 있는 것들이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를 놓고 본다면 모든 아이들이 대학에 정말로 성적은 좀 낮아도 그 아이가 자신의 열정을 학교 생활에서 발휘만 해준다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 누구나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물론 이제 5등급 아이가 서울대를 합격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아이는 적어도 학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분명히 저해가 되는 요인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나 아니면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전형이거나 건국대 자기추천 전형에서는 이런 역량만 충분히 발휘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대학마다 대학이 원하는 각각의 인재상이 있고 또 그 전형마다 전형이 원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맞출 수 있다면 근데 그 맞추기 이전에 무슨 꼭 대학에 맞춰라가 아니라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열정을 불태울 수만 있는 아이라면 대학은 충분히
건국대만 해도 얼마나 좋은 대학입니까? 그런 대학에 충분히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아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냐 없냐 그런 그 열정이 있다는 말은 곧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고집도 있겠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명확히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아이냐 아니냐가 그런 아이로 키워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꼭 성적이 좋아야 한다 뭐 이런 것은 사실은 뭐 굉장히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다고 뭐 성적을 낮추라는 말은 아니지만 충분히 대학에 더 잘 갈 수 있는 길은 있다. 다만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갈라지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열정이 있고 학업 태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이 아이를 대학에서 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아이들 중에 뭐 5등급 또는 7등급 아이도 아주 유명한 대학에 뭐 간호학과도 갔다든지 내지는 중앙대에 뭘로 합격했다든지 아니면 뭐 한양대에 뭘로 갔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다수 나오는 이유는 그런 열정을 대학이 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매우 우수하게 판별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고 그 판단의 근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만들기 위한 우리 학생들의 열정만 있다면 기록될 수 있도록만 한다면 그리고 학생이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해주기만 한다면 예전에는 벌써 한 4, 5년 전에는 분명히 기록하지 않았던 선생님들도 다소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정과 그 태도를 정확히 선생님께 보여라.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아이들 누구라도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현재의 어떤 수능의 실력 내지는 내신이 뭐 5등급 이하의 학생이라도 자신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아이라면 충분히 상위권 뭐 15개 대학 이내로도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것은 예를 들면 공부를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 대학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대학들조차도 다 제대로 선발하고 있더라라는 게 이번에 이제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라는 책에 보면 제가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제가 알고 있는 입학사정관들이나 또는 선생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봐도 충분히 그런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이 자녀들에게 그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상의해 가면서 공부를 좀 더 잘해라가 아니라 그 열정을 어떻게 하면 더 불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면서 조금씩 향상시켜 간다면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꼭 기억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